네, 그러면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유주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컨트래스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주제이며 대조학습을 통해 도메인 적응 성능을 향상시킨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메인 어댑테이션 자유주제 세미나인 만큼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소개하고 이후 관련 논문 두 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실제 제도 산업 현장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탐지가 늦어질 경우 장비 고장, 생산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비용 손실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이상 라벨이 부족하거나 정상 데이터에 비해 이상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적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비지도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비지도학습 기반 이상 탐지 모델들은 대부분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라는 가정하에 학습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센서 노후화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기존 모델들은 학습한 환경에서만 잘 작동하는 스태틱 구조에 머무르며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탐지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는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UDA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DA는 라벨이 존재하는 소스 도메인과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이고 두 도메인 모두에서 잘 작동하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UDA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릭 기반 메소드로 해당 방식은 소스와 타겟의 분포 간의 거리 지표를 최소화하는 방식인데요. 구조가 직관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대적 학습 기반 메소드입니다. 도메인 판별자를 도입하고 특징 추출기와 적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도메인을 정렬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불안정할 수는 있으나 도메인 간 분포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 방식은 도메인 정렬의 전체의 분포 정렬에만 집중하다 보니 서로 다른 클래스의 샘플이 잘못 정렬되는 문제, 즉 클래스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대조학습 기반 메소드입니다. 이 방식은 유사한 샘플은 가깝게, 다른 샘플은 멀게 학습시키는 대조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샘플 간의 관계를 보존하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클래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메인 간 정렬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조학습 기반 도메인 적응 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발표에서 소개할 두 편의 논문도 바로 이 컨트래스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DA 실험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징 공간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스한 상황으로 소스와 타겟 도메인이 동일한 특징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방법은 입력 공간이 동일하므로 비교적 도메인 간 정렬이 수월한 편입니다. 반면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황은 소스와 타겟이 완전히 다른 특징 공간을 가질 때의 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맵 데이터에서 MSR 데이터로 전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단순한 정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메인의 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는 싱글 소스 UDA로 하나의 소스 도메인만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 소스 UDA로 둘 이상의 소스 도메인을 활용해 타겟 도메인으로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설정은 다양한 도메인 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소스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UDA 설정은 여러 논문들에서 실험 시나리오 구성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논문마다 다양한 조합으로 설정되어 실험이 수행됩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두 논문은 모두 호모지니어스한 상황의 싱글 소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제 세미나로 UDA와 TTA가 있는데 두 방식 모두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적응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얼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응 시점과 도메인 사용 여부에 따라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해당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은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론으로 소스 도메인의 라벨링된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의 비레이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타겟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훈련된 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타겟 데이터는 테스트 시점에서만 등장합니다. 즉, 훈련 중에는 타겟 도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추론 시점에 타겟 도메인을 온라인으로 적응시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해당 방식은 훈련 시점에도 타겟 도메인 정보가 아예 주어지지 않으며 여러 개의 소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미지의 도메인에 잘 작동하는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각 방식이 언제 적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스와 타겟 도메인 정보의 사용 여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Contrastive Learning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Open Time 시리즈로 2023년에 아이클레어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시계열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대조학습을 처음으로 도입한 연구로 기존 시계열 U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해당 논문이 제안된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UDA 방식의 한계점입니다. 기존의 메트릭 기반 또는 적대적 학습 기반 방법들은 주로 도메인 간 분포 차이를 단순히 정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간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클래스의 소스와 타겟 샘플이 구분 없이 정렬되거나 오히려 클래스 간 혼합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문제점은 많은 대조학습 기반 도메인 적응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핵심적인 모티베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열 UDA의 대조학습 반복론을 결합한 사례의 부재입니다. 기존 UDA 연구는 이미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UDA에 적합한 시계열 대조학습 설계는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해당 논문이 제안된 또 하나의 배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논문에서는 대조학습 기반의 UDA 프레임워크인 클러다를 새롭게 제안하게 됩니다. 클러다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시계열 UDA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맥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도메인 스페시픽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각 시계열 샘플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증강뷰를 생성하고 이 뷰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함으로써 라벨 정보를 보존하는 문맥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도메인 간 표현 정렬을 위한 Nearest Neighbor Contrastive Learning으로 해당 방법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간의 유사한 문맥 표현을 서로 가깝게 정렬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메소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데이터 증강입니다. 클러다는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각 시계열 샘플에 대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론적 정보가 보존된 두 개의 증강뷰를 생성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증강 기법은 총 4가지로 히스토리 크롭, 히스토리 컷아웃, 채널 드롭아웃, 가우시안 노이즈 이렇게 4가지 함수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뷰는 각각 XQ와 XK로 표현되며 서로 같은 샘플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대조학습 과정에서 파지티브 페어로 간주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의 문맥 표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러다에서 사용되는 모듈들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는 픽처 이스트랙터입니다. 이 모듈은 증강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의미 있는 임베디 벡터 Z로 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시계열의 시점 간 요소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TCN 구조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모듈은 소스 도메인에서 생성된 임베딩 값을 입력으로 받아 해당 샘플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임베딩이 소스 도메인에서 왔는지 타겟 도메인에서 왔는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피처 이스트랙터와는 적대적 학습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표현을 학습하게 합니다. 다음은 모멘텀 업데이트 피처 이스트랙터입니다. 해당 모듈은 주로 대조 학습에서 등장하는 구성으로 소스와 타겟의 임베딩 간 문맥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 프로젝터는 최종적으로 컨트래스트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 임베딩을 투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해당 모듈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러다는 전체적으로 4가지의 로스가 사용되며 각각 다른 목적을 수행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레딕션 로스입니다. 이는 소스 도메인에서의 분류 오류를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분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로스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해당 손실은 도메인 불변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식으로 특징 추출기는 판별자를 혼란시키도록 학습하고 판별자는 도메인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적대적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역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기반입니다. 다음은 클러다의 핵심이 되는 컨트래스트 로스입니다. 해당 손실은 문맥 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원본 시계열 샘플에서 생성된 두 개의 뷰, 즉 두 개의 증강된 시계열을 파지티브 페어로 설정하고 다른 샘플에서 생성된 뷰들을 모두 네거티브 페어로 간주합니다. 특히 이 구조는 모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큐를 활용해 대규모 네거티브 샘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로스식은 Nearest Neighbor Contrast 로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방식이 같은 도메인 내에서 문맥 표현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NNCL은 도메인 간 문맥 표현 정렬에 초점을 맞춘 손실함수들입니다. 학습된 문맥 표현을 이제 소스 도메인의 표현과 가장 유사한 타겟 표현을 찾아 파지티브 페어로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로스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로스의 가중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전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됩니다. 실험 단계입니다. 해당 논문은 총 5개의 시계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으며 인간활동 인식 데이터 3개와 의료 데이터셋 2개를 활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시계열 기반 UDA 모델인 브라다, 코다츠, TS44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UDA 모델들인 DCAN, DDC 등을 활용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어큐러시를 사용했으며 실험 결과는 해당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 결과 클러다는 모든 배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기존 UDA 모델들 대비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HAR 데이터셋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셋에서도 클러다가 기존 베이스라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클러다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셋에서도 효과적인 도메인 적응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다가 시계열 표현을 얼마나 잘 정렬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시각화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의 without UDA 결과를 보면 소스와 타겟 간에 뚜렷한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라도 도메인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매핑되어 있으며 클러스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CDAN의 시각화 결과는 도메인 간 정렬에는 성공했지만 일부 클래스들이 섞여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렬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클래스별 정렬이 잘 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러다는 매우 우수한 정렬 성능을 보여줍니다.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 동일 클래스 샘플들이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도메인 간 정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시각화 결과는 클러다의 프레임워크가 클래스 정보를 보존하면서 도메인 정렬이 잘 이루어지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without UDA 모델은 도메인 적응 없이 소스 도메인만 활용해 학습한 결과이며 다른 방식에 비해 성능이 크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ithout CL 모델은 도메인 내 문맥 표현 학습이 제거된 모델로 문맥 정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without NNCL 모델은 학습 때 문맥 표현을 도메인 간 정렬하는 NNCL을 제거한 모델로 도메인 간 문맥 표현 정렬이 어려워져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without discriminator는 적대적 학습이 빠진 모델로 여전히 CL과 NNCL이 적용되긴 했지만 도메인 간 전체 분포를 정렬하지 못하면서 성능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맥 표현을 학습하는 CL과 이를 도메인 간에 정렬하는 NNCL이 클러다의 높은 성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논문의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타임 시리즈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에 대조학습을 결합한 최초의 프레임워크인 클러다를 제안했습니다. 도메인 스페시픽 컨트레스티블 러닝을 통해 라벨 정보를 보존하는 문맥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니어리스트 네이버 컨트레스티블 러닝과 적대적 학습을 결합하여 도메인 간 표현 정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첫째, 다양한 대조학습 기법과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증강 전략을 결합하여 보다 강력한 대조학습 기반의 UDA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본 연구는 활동인식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를 넘어 금융, 환경, 산업 등 다양한 시계열 도메인에 확정함으로써 실제 활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논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컨트레스티블 러닝 for anomaly detection in multivariate time series라는 논문으로 2025년에 IEEE Transaction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에 최초로 컨트레스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사례로 앞서 소개한 클러다 논문을 타겟 페이퍼로 삼아 확장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살펴보면 해당 논문은 기존 UDA 방식이 가진 한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한 클러다와 마찬가지로 기존 UDA 방식은 클래스 간 혼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논문에서는 이상 탐지를 주 태스크로 하기 때문에 UDA가 소수 클래스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이상 탐지처럼 소수 패턴이 핵심인 문제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두 번째 모티베이션으로 삼습니다. 기존 UDA는 보통 주요 분포 정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수 분포를 제대로 정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컨트래스티브 UDA 기반의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인 DACAD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DACAD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노멀리 인젝션 전략입니다. 해당 방법은 정상 데이터에 다양한 유형의 인위적인 이상을 주입하여 이상 데이터의 희소성을 극복하고 이상에 대한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조학습을 통한 클래스 간 정렬 학습입니다. 이상 클래스와 정상 클래스를 동일한 특성 공간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DACAD는 대조 손실을 기반으로 표현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각 클래스 간의 표현이 더 잘 구분되도록 유도하며, 특히 정상 이상 클래스뿐 아니라 적대적 학습을 통해 도메인 간의 표현 정렬까지 함께 달성합니다. 그럼 DACAD의 구체적인 기법들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인젝션입니다. DACAD는 소스 도메인의 정상 윈도우와 타겟 도메인의 모든 윈도우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합성 이상을 주입합니다. 이상 유형은 총 5가지로 글로벌, 시즈널, 트렌드, 샤플렛, 그리고 컨텍스추얼 이상을 포함하며, 이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 합성 이상 샘플인 X 인젝션과 T 인젝션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상 주입을 통해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이상 패턴을 사전에 학습하게 되고 이상 클래스에 대한 탐지 성능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어 셀렉션 전략입니다. DACAD는 트리플렛 구조의 샘플을 구성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소스 도메인에서는 앵커는 정상 윈도우 중 하나를 선택하고, 파지티브는 동일 도메인 내의 다른 정상 윈도우, 네거티브는 도메인 내 이상 윈도우나 합성된 이상 윈도우에서 선택됩니다. 반면 타깃 도메인에서는 앵커는 타깃 도메인의 원본 윈도우, 파지티브는 앵커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윈도우, 네거티브는 합성된 이상 윈도우에서 선택됩니다. 이와 같이 소스와 타깃 각각에서 트리플렛을 구성함으로써 모델은 도메인 간의 일반화된 표현 학습과 정상과 이상 클래스 간의 뚜렷한 경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듈은 다음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이 모듈은 소스 트리플렛과 타겟 트리플렛의 시계로 윈도우를 의미 있는 표현으로 변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해당 모듈은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와 적대적 학습을 통해 도메인 불변적인 특징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센트리 베이스드 엔트로피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기존 딥 SVD를 확장한 구조를 활용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환된 시계로 윈도우 표현을 기준으로 미리 정의된 중심점 근처에 정상 샘플들이 분포하도록 학습하며, 이로부터 벗어난 표현은 이상으로 판단하여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이상 탐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DACAD는 4가지 손실이 존재합니다. 먼저 소스 도메인에서의 라벨 정보를 활용한 슈퍼바이즈드 민 마진 컨트래스티브 트리플렛 로스가 있는데, 해당 로스는 정상 샘플들 간의 표현은 가까이, 이상 표현은 일정 마진 이상 떨어지도록 학습하여 정상과 이상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타깃 도메인에서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합니다. 어노멀리 인젝션으로 생성한 다양한 이상 샘플을 네거티브로 활용하고,
시간적으로 인접한 윈도우를 포지티브로 설정해 타겟 도메인에서도 이상 탐지의 유용한 표현을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이고, 해당 로스는 적대적 학습을 유도하여 도메인 간 정렬을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로스는 이상 탐지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센트리 베이스드 엔트로피 클래시파이어 로스입니다. 이 모듈은 소스 도메인의 정상 윈도우를 활용해 정상 기준점 C를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상 영역을 형성합니다. 학습대 중심 C는 최종 이상 탐지 단계에서 기준점으로 활용되며 각 샘플이 이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로스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로스의 가종합으로 이루어지며 이 전체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됩니다. 이상 탐지 판단은 앞서 언급한 정상 중심 C와의 유클리디안 거리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스레시홀드는 해당 논문에서는 F1 스코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4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나사 우주선에서 수집된 MSL과 스맵 데이터셋은 우주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고 보고서에 기반해 이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다음 SMD는 실제 서버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로 10일간의 기간 동안 이상 여부가 주입된 구조를 가집니다. 마지막 보일러 데이터는 보일러 장비의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각 보일러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간주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구현 세부사항입니다. DACAD는 시계열의 시간적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TCN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으며 채널 크기는 128, 256, 512, 표현 공간의 차원은 1024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 크기는 100, 마진은 1, 에폭수는 20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이상 탐지 성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F1 스코어와 불균형 데이터에 강한 AUPR, AUROC, 그리고 조기 탐지에 초점을 맞춘 Affiliated F1 스코어가 활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실험을 위한 베이스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오토인코더 기반 이상 탐지 모델인 MLP1 오토인코더와 LST 오토인코더를 포함하고 있으며 IDC, 브라다, 사사와 같은 시계열 도메인 적응 모델, 그리고 옴니 어노멀리 트랜스포머, 디텍터 등 최신 이상 탐지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CAD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계의 이상 탐지를 위한 정상 및 이상 표현 학습에서 DACAD가 매우 높은 표현력과 도메인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Affiliated F1 스코어에서 모든 데이터셋에 걸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델이 탐지한 이상치와 실제 이상치 간의 위치적 정합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이상 유무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발생 시점까지 정확하게 식별해낸다는 점에서 DACAD의 실질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겠습니다. 총 3가지 관점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손실함수별 영향입니다. 표를 보시면 각 손실함수를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시파이어를 제거했을 때 모든 성능 지표가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정상과 이상 클래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 판별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스에 대한 슈퍼바이즈드 컨트래스티브 로스가 없을 경우 소스 도메인의 표현 학습이 어려워지고, 판별자가 없을 경우 도메인 불변 표현 학습이 약화되어 두 구성 요소 모두
DAC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EC의 성능 효과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EC는 기존 BCE 기반이나 딥 SVD 기반 분류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 주의 기법의 효과입니다. 어노멀리 인젝션을 적용한 경우 모든 지표에서 성능 향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정상과 이상 간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학습하도록 도와주며 모델의 탐지 성능은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DACAD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전반적인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 기여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리뷰션입니다. 본 연구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한 대조학습 기반의 UDA 프레임워크인 DACAD를 제안하였고, 이는 시계열 이상 탐지 분야에서 컨트래스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DACAD는 라벨링된 소스 도메인 데이터와 이상 주입 전략을 활용하여 라벨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대조학습을 통해 정상과 이상 패턴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반복론을 제시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퓨처워크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상 주입 과정을 더욱 정교함으로써 모델이 다양한 유형의 이상 패턴을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논문에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 프레임워크는 TCN 기반의 특징 추출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논문에서는 향후 다양한 최신 아키텍처를 실험하여 특징 표현력의 개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DACAD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향후에는 단별량 시계열이나 다른 형태의 시나리오로도 프레임워크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컨트래스티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주제로 한 자유주제 세미나 발표였습니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